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이라 막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연습을 하려요. 그렇게 해서 실무적인 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시험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가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조금만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요 시간이 안 나와요. 제가 이 강의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런 160점 강의 100번도 더 해봤어요. 이제까지 강의한 지가 뭐 10몇 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알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한 4번 정도 시간이 나와요. 그죠? 그 정도 해야지 여러분이 실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절대 빠른 거 아니에요. 수정세금 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대원칙은 뭐냐면 수정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발급한 사실이 있어야지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기발급을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원칙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대원칙이 나타나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제가 되죠. 전제.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았는데 뭡니까? 뭐 수정할 게 있습니까? 나중에 수정 신고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아니 신고한 게 있어야 수정할 거 아니에요. 신고한 적이 없으면요, 그는 수정을 할 수 없고요,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란 말은 신고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고치는 거를 의미한다 이거죠. 수정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우리 그죠? 법에서는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여기에 또 새끼를 치면 한 2가지 정도 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있죠. 우리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한 6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6가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어낸다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수정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할게요. 반품 같은 거 100만 원. 자, 이거 이걸 할게요. 그럼 요거를 수정세 기존에 반품이니까 마이너스 할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 끊어낸다 이렇게 하자. 그럼 요거를 딱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간편 쉽게 여러분 여기 보면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럼 요걸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출제 안 돼요. 해본 적이. 그래서 출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되니까 도전해서 하겠다고요. 제가 TAT 2급 과정 있는 거 있죠. FAT 1급 말고 FAT 1급에서 안 나와요. TAT 2급 정도나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거를 짜깁게 제가 있죠. 2급까지 올려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 수정세금 계산서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6개 이유 있죠. 막 새끼를 친 것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6개 있잖아요. 그죠? 6개의 사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6개의 사유가 여기에 있다. 요것만 익히다. 그죠? 익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사유를 알고 그 사유에 맞는 있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날짜 있잖아요. 날짜. 발행일자 있잖아요. 그 날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죠. 요거 한번 보죠. 가장 있죠.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가 바로 요겁니다. 환급, 환입이고 요거는 참고로 환입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죠. 그죠? 마이너스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원래 끊어줬는데 환입은 뭐냐면 반품받은 걸 얘기해요. 환입, 반품받은 거. 그럼 반품받았으면 반품가액만큼은 받을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입 이렇게 환입 반품받으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구나. 원거래가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 날짜를 언제 끊느냐 이거죠. 환입한 날을 기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반품이 꼭 뭐예요? 그죠? 물건 주고 곧
곧 반품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1년 후에 반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품 1년 후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 날짜가 있고 원 날짜로 소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신고 끝났는데 다시 가서 그걸 그저 신고한 내역을 고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반품 받은 날 있잖아요. 그 환입일을 기준으로 그죠? 그 날짜에 마이너스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입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있죠. 세 번째 뭐 있지만 두 번째는요. 뭐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매출 할인 같은 것 때 나타나요. 대부분. 뭐 굳이 뭐 사유를 조금 요거는 반품? 뭐 매출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매출 할인 같은 거. 이런 사유 때 나타나요. 원세금 계산서가 끊어내고요. 원래 세금 계산 끊어냈잖아요. 100만 원짜리 하나 끊었다 가정하고 수금을 좀 빨리 해서 좀 DC를 받았다면요. 그죠? 원 거래 금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거든요.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매출 할인 같으면 그런 거 받았어도 마이너스 끊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가액의 증감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증감이 일어난 사유 발생일에 뭡니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끊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감은 알겠는데 뭐예요? 증은 뭐냐 이거잖아요. 공급가액이 감되는 건 알겠는데 매출 할인 때문에 증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증되는 경우 그리고 실무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정세금 계산서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 중에서. 그래서 끊어내면 굉장히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해봐라 해봐요. 지는 수정세금 계산서 안 끊습니까? 근데 왜 관리자들이 싫어할까요? 뭔가 원거래가 있는데 바꾼다는 자체가 뭡니까? 과세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그죠? 충분히 과세가 안정해서는 그런 실수를 용인하겠다 이거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 뭐 서너 번이면 좀 심하죠, 그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끊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끊은 거예요. 100만 원이 있죠. 끊었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계약이 없는 걸로 하자 해서 그래 뭐.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죠? 100만 원을 잡으라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마이너스 그거 보내주라고. 근데 이게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을 보니까 아니 원거래가 100만 원이면 마이너스 100을 쳐야 똔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0을 끊은 거 있죠. 110을. 그 110을 왜 끊느냐니까 있죠. 그러게요. 그죠? 나도 몰랐다. 뭐, 그죠? 부주의하는 거예요. 그럼 110, 아니, 거래가 100밖에 없었는데 뭐 110을 어떻게 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을 엎어쳐, 110이면 10만 엎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플러스 10을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거래를 3개를 합하면요. 제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실수에 실수라면 안 되죠. 그죠? 관리자들이 보면 100을 끊었는데 100을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110을 끊어서 있죠. 그죠? 110을 끊어냈는데 그렇게 가서 또 결정을 되게 짜증을 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그까지는 참아요. 110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뭐 좀 주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럼 그죠? 그걸 그럼 플러스 10만 원을 해서 똔똔을 만들어지죠. 그걸 왜 100, 또 10만 5천을 끊는 사람도 뭐예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실제로. 완전 뒤집어져서 제가, 그죠? 뭐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나? 이거 뭐 굉장히 불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죠? 정확하게 끊어내면 돼요. 그걸 또 싫어하는 관리자들은요,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세 간정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겁내하는 분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가산세가 없으니까요. 그죠? 아니, 좀 사람 잘못할 수도 그럼 고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죽을 죄도 지는 거 아닌데, 그죠? 뭐 죽을 죄가 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했다라면요, 해지 일자를 기준하겠다. 그럼 이 세 개의 특징이 뭘까요? 자, 환입받거나, 공급가액의 정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했다라면요, 이 세 개의 특징이 뭔지 하면 제가 그렇게 묶었어요. 조문대로 묶은 게 아니고요. 발행일자에 공통점으로 묶었어요. 이 세 개는 뭐야?
그래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에 뭡니까?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꺼내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좀 기억하기 좋지 않아요? 그죠? 그죠? 세 개는 환입받고, 그죠? 공급가격의 증감, 그 다음에 계약해지 세 개는요, 발생한 날짜이죠. 그 발생이 뭐예요? 환입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계약해질 있잖아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그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경우. 우리 지금 배운 거 한번 보죠. 요거.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잘못 끊어가지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다시 끊잖아요. 그때는 언제 날짜를 끊는다고요?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를 끊는다고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이중발급이 있어요. 옛날에 흔히들 하는 건데요. 이게 세금계산서 관리가 잘못되면 두 번 교부할 때가 있다고요. 두 번 끊어줄 때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짜리 매출을 두 건을 끊은 거예요. 하나 끊으면 또 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흔히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쳐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칠 때 날짜를 언제 쳐야 돼요? 당연히 원 날짜로 쳐야 되지. 그죠? 이중발급 어째?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내국시용장이랄지 구매 확인서에 의한 발급부는 뭐 나중에 뭐 우리 영세를 할 때 조금 배웠는데, 그죠? 내국시용장은 뭐냐면 국내에서 통용되는 이죠. 시용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을 보증한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거래상, 그죠? 그 내국시용장하고 거래하는, 그죠? 거래처에서 돈을 안 갚으면요,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라고 보증한 시용장이 뭐예요? 내국시용장이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얘가 은행에서는 그냥 담보 없이 그거를 끊어줄까? 이놈이 신용이 없으면 안 끊어주죠. 그죠? 신용장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은행에서는 전혀 뭡니까? 은행은 믿지는 게임은 절대 안 해요. 담보 없으면 안 내줘요. 뛸 위험 있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신용장 계좌라고 하죠. 그 LC터로 가면요, 얘가 신용도 없으면 LC 안 틀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수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LC터가 신용장 거래에서 유산서 뭐 우리가 뱅커스 하면, 그죠? 그쪽을 해주고 이자만 좀 했다가 나중에 돈을 줘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 TT 같은 거 송금을 날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돈의 작은 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도 돈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가 있건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후 발급분이 뭐냐면요, 사후가 과세기한 종료일 있죠. 25일까지 끊어주는 거는 송급해서 해줘요. 나중에 배우고 사후 발급. 그럼 요것들 나중에 끊어줄 때면 뒤에서 이제 과표할 때 배우게 될 건데요. 그건 당초 세금 계산서 날짜로 끊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날짜로. 세 개의 특징은요, 원래 그죠, 거래가 일어나는 날짜로 소급하는 있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세 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익히면 될까요? 반품, 공급 사유에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계약 해지 있잖아요. 이 세 개는 발생일 날짜고 나머지는요, 원 날짜 소급한다. 그죠? 그렇게 익히시면 이거를, 그죠? 얘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요. 우리 거래상에 계약 해지가 일어났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계약 해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원거래 날짜로 뭡니까? 발행일자로 한다면요, 틀린 지문이 돼요. 계약 해지를 기준한다.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되니까 보시고요. 내국시용장은 뭐 사후발급은요, 사후발급이잖아요. 나중에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과세기한 종료일 25일 내에, 그죠? 발급분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 여기 오답이 뭐냐면 20일 이런 거 하면요, 아니다 이거죠. 예전에 2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4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좀 내는 것 같아요. 25일까지 분을 한다.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회계 처리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있고 과세거래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죠. 원칙이 뭐죠? 공급 시기에 끊어준다. 근데 돈 받고 끊어달라면 해줘도 된다. 그죠? 나중에 끊어주는 건 예외적으로 뭐예요? 사후발급도 있으면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했지, 이런 거는 수정세금에 발급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보기엔 좋은 실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볼게요. 자, 영수증. 영수증을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면요. 과세 거래에 있죠. 가장, 그죠. 세금계산서 도부가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수증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일반 영수증만 영수증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이에요. 그죠?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죠? 그 영수증 중에서 우리 세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이 말이죠. 그죠? 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자를 뭡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과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뭡니까?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업종, 이런 업종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야? 99%는 뭐야? 99%는 이런 업종은 뭡니까? 그죠?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하는 소매업종, 김밥천국에서 먹는 김밥천국에서 먹는 있잖아요. 밥 먹는 사람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국밥집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땡땡 국밥집. 거기 100명이 밥을 먹어요. 거기서 세금계산서 필요한 사람은요, 회사에서 회식 와서 먹는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 2팀밖에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2팀 말고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대가를 받을 때 있죠. 이거 교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밥집 주인은요, 너가 누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세금계산서 교부할 때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뭘로 끊어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럼 밥 먹고 민증 깝니까? 아니잖아요. 밥 한 끼 먹고 민증 까고 그걸 언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밝히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100명한테 교부를, 세금계산서를 이상적으로 교부해서 필요한 사람 2명이 가져가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100명한테 있잖아요. 영수증을 끊어주자. 간편한 정비를 끊어주자.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라. 그 교부를 요구해라 이 말이에요. 교부를 요구해서 끊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진화하죠. 그래서 그럼 아예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 증빙 자체로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세 공제를 뭐야? 받을 수 있는 매개 없을까? 뭐 이러다가 뭡니까? 영수증에 불과한 신분인데 뭐야? 그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수증이 있더라,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일반 영수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죠, 요거 소매업종. 근데 일반 과세사업자는 도매업종은 안 돼요. 도매업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해요. 도매사업자는, 도매업은 사업자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업태 종목을 보세요. 업태 종목에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으면 뭐예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면 뭐예요? 영수증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매밖에 없는데, 제주하고 도매인데, 그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그죠? 신용카드 말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대상이 뭐야? 소매업종하고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내가 있죠.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는 업종도 있고 허용하는 업종도 있는데, 그죠? 요거는 금지하는 업종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해요. 요거는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걸 왜, 그죠? 이거를 여러분의 업종이 업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업종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업종과 거래한다고 했을 때, 이자는 세금계산서를 금지한다는 말은 이런 거래가 과세거래이더라도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불허하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입장이 매입자 입장이라면 이런 업종하고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거기에 영수증에 VT가 있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액을 부담했지만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우리 법에서 정한 열거되어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 매입세액을 부담했지만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그래, 이런 얘기 위주로 우리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